오늘의 주제는 바로 한국인을 노리는 위암의 모든 것. 위암이구나. 오, 정확히 맞췄어요. 오. 우리나라 정말 발병률 되게 높죠. 한때 우리나라 암 발생률 전체를 봤을 때 부동의 1위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쵸, 위암이죠, 위암. 한국인의 암이라고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너무 한국인들 많이 걸리고 또 다른 나라와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발병률을 보여서 그랬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위암 발병률이요 10만 명당 27명인데요. 이게 전 세계로 보면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인지 실감이 내실 때 전 세계 평균은 9.2명입니다. 10만 명당. 그러니까 3배가량 정말 높은 확실히. 그런 수치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렇게 자각 증상이 별로 없는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서 이 위암에 대해서 이 위암의 조기 발견 그리고 또 이걸 더 나아가서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더 관심이 있는 게 10만 명당 27명인데 그 27명이 제가 껴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암, 이거 맞아. 이제 더 궁금해지는데 유독 우리나라에 위암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그 많은 이유들 하나씩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키워드 볼게요. 자, 입에 좋은 음식이 위에 쓰다입니다. 우리가 맛있게 먹는 음식 또는 우리가 이렇게 늘 일상생활에서 먹는 이 식습관이 어떻게 보면 위에는 굉장히 안 좋은 식습관이 있는데 하나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먼저 짠 음식입니다. 짠 음식. 짠 거 짜게 안 먹는다. 좋죠. 예. 소금 나쁘다는 얘기 너무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자, 소금 성분, 이 염분 자체가 위 점막에 직접적인 손상을 줍니다. 자극적인 음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자체가 염증을 계속 반복해서 일으키고요. 또 그러다 보면 이 벽이 약해져서 발암 물질이 잘 침투하게 됩니다. 저기 지금 영상에도 나오는데 젓갈류 또 이 김치 같은 그런 염장 음식이나 국과 찌개 이런 것들 전부 다 소금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위암 발병 가능성을 높이고요. 그다음에 햄이나 소세지 같은 가공육 여기에는 또 이 질산염 화합물이라는 것이 들어있는데 이것 역시 또 위암의 발생률을 굉장히 높입니다. 그래서 짠 음식을 많이 섭취하신 분들은 이렇게 싱겁게 이게 짠 음식을 많이 드시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위암 발병률이 4.5배 높다고 하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굉장히 짠 음식 나쁘죠. 그리고 또 탄 음식 굉장히 나쁘다. 고기 뭐 탄 부분 뭐 잘라내고 드시는 분도 많고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고기라든지 생선 같은 거 이제 바짝 태워서 구워서 이렇게 먹다 보면 탄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 안에서 이제 탈 때 벤조피렌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도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질산염 화합물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나이트로사민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탄 음식들을 우리가 섭취했을 때 이 벤조피렌이 우리 세포의 DNA하고 이게 결합을 해서 DNA 변형을 일으켜서요. 여러 가지 암, 특히 이제 위암이나 대장암 같은 소화기 암을 잘 일으킬 수 있으니까 탄 음식은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솔직히 이제 우리가 고기 구워 먹을 때 살짝 탄 거 정도는 우리가 탄맛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그냥 먹어요. 떼어내지 맞아요, 않고 맞아요. 먹곤 예. 했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고기 먹을 때 탄 부분은 꼭 제거하고 먹어야겠어요. 예. 맞습니다. 약간 그 탄맛 즐기시는 분들 굉장히 예. 아니 많죠. 네. 전 같은 거 부침개나 부추전은 좀 태워야 맛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태워야 되는데. 입에 좋은 거는 위에 씁니다. 쓰다. 예, 예. 자, 명심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이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에 아주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요. 자, 위산에 살아남는 아주 그런 강한 위산에 살아남는 세균에 감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예, 요즘에 굉장히 사실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세균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우리가 보통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이 다 이렇게 멸균된 깨끗한 음식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뭐 세균도 붙어 있고 바이러스도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먹어도 우리가 큰 문제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음식을 먹었을 때 이게 위에서 이 머무르고 있는 동안 위산, 굉장히 강력한 정말 쇠못도 녹일 수 있는 정도의 이 강한 위산에 대부분의 세균들, 바이러스가 다 사멸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균은요, 이 위산에서 살아남습니다. 기생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위산을 중화시키는 성분을 내서 자기 주변을 그렇게 딱 테두리를 만들어서 이 위산에서 보호를 살아남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보다. 처음에 학자들조차도 야 어떻게 위 내에서 균이 살아남을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몇몇 미생물학자들, 병리학자들이 위에 균이 있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모두들 다 무시를 했어요. 근데 이 균이 정말 있고 이 균이 문제가 될 거야라고 그거를 의심을 하고 연구를 했던 호주의 의사가 있습니다. 베리 마셜이라고 하는 분이고 기억력 좋으신 분들은 옛날에 TV 광고에도 나오셨어요. 예, 나오셔갖고 막 했고. 그 음료 광고. 예, 그렇죠. 뭐 요거트 광고에 나오시랬던 분인데 그분 실제적으로 이 연구를 통해서 노벨 생리학상 받으셨어요. 2005년에. 그 정도로 이 균이 유명한데 바로 헬리코박터 균입니다. 예, 들어보셨죠? 정확한 이름은 이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고 하는 그런 균인데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 물질로 지정을 한 그런 물질입니다. 이것이 이제 위에서 계속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켜서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위축성 이염 장상피하생이라고 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위암을 더 많이 발생시키는 그런 아주 굉장히 무서운 세균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헬리코박터균이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왜 너무 그럴까? 유병률이 높습니다. 약간 비정상적일 정도로 많이 높고 또한 이 위암을 잘 일으키는 특별한 유전자, 캐그A라고 하는 그런 유전자가 특히 또 많이 발병된다는 발견된다는 게 이제 큰 문제점이죠. 네. 아니 그리고 위암도요. 가족력 있으면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암에 대해서 진단을 받거나 이제 진료를 받을 때 혹시 가족 중에 암 있는 분 그쵸. 있으세요? 이렇게 많이 네. 물어요. 가족력이 암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위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제 식습관, 음식 얘기했었는데 식습관을 또 공유하는 우리가 이제 한자로 식구라고 부르잖아요. 식구. 그렇죠. 가족이죠, 가족. 이 가족이 바로 또 이 습관을 공유하기 때문에 짠 음식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짜게 드시면 또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네. 짜게 먹게 되고 맞아요. 예, 또 결혼하게 되면은 또 배우자의 음식 스타일에 따라서 또 맞춰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짠 음식을 먹는 것도 공유될 수 있고요. 또 부모님한테 이제 유전적인 경향, 위암을 좀 잘 생길 수 있는 유전 경향을 이제 물려받기도 하고 또 아까 헬리코박터균 얘기했는데 이게 또 이제 가족들 같이 있으면 유병률이 아무래도 가족끼리는 더 많이 전염되면서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가족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부모님이나 형제가 위암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위암이 생길 확률은 약 2.85배 높아진다고 되어 있고요. 여기다가 헬리코박터균까지 같이 갖고 있다고 하면 5.3배까지 치솟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유명한 위험 요인들이죠. 뭐 흡연이라든지 또 술 같은 음주, 그리고 또 비만 이런 것들도 위험 요인을 꼽히고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가족력이 있으면 또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헬리코박터. 도대체 이 헬리코박터균은 어떤 경우에 이렇게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왜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이게 되게 높을까? 이게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30년 전에 제가 이제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우리나라 유병률이 80%가 넘었었어요. 그렇게 그때는 높았어요? 정말 거의 대부분이 갖고 있는 이제 그런 시기도 있었는데 근데 너무 이상한 게 이게 실제적으로 굉장히 낮은 우리 생각에는 약간 위생 수준으로 봤을 때 우리보다 더 많이 감염됐을 거라 생각하는 그런 지역들 뭐 아프리카나 제3세계보다도 우리나라가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게 정말 이상하다. 이게 왜 이렇게 높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의 핵심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의 또 특별한 문화와도 또 관계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사진 한번 보실까요? 문화? 찌개 같이 먹는 이게 거. 정인데. 이거 대한민국의 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찌개 같이 퍼먹어야 식구예요. 맞습니다. 식구라는 술잔 게. 돌려 먹고. 네, 맞습니다. 옛날에 보면 이렇게 큰 양푼에다가 네. 다 이것저것 넣고 막 비벼서 온 맞아요. 가족이 같이 맞아요. 먹고 또 그렇게 또 회식 가면 또 술잔을 돌려야 또 이렇게 정이 나눠지는 그런 느낌인데 네. 사실 이런 문화는 아무래도 헬리코박터균의 전염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좋지 않으니까 조금 이제 지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개인 접시에 좀 덜어 먹긴 해야겠네요. 저는 개인 접시에 덜어 먹는 친구 있으면 넌 정이 없구나 막 이런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모두를 위해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 균이 있으면 그럼 무조건 위험에 걸리는 거예요, 혹시? 제가 아까 80%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렇게 정의 없이 개인 접시를 드시는 바람에 유병률이 많이 내려가는데 지금은 이제 16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에는 한 44%, 한 절반 조금 안 되는 많은데. 정도까지 네. 많이 내려갔죠. 실제로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전 인구한 절반 정도 감염돼 있으니까 뭐 그런 분들이 전부 위암에 걸리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그 위암의 그 발병 요인이다 보니까 어떻게 됐건 있는 사람들은 그 헬리코박터균이 없는 사람보다는 한 두세 배 정도 위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은 주의하셔야 되고요. 헬리코박터균 이제 내시경을 해서 이제 주로 발견이 되게 되는데 내시경 했을 때 헬리코박터균의 감염 소견이 좀 의심이 되거나 또는 이제 심한 위염 또는 위궤양, 십이장 궤양 등이 소견이 있을 때는 당연히 치료를 해야 되고 앞에서 이제 가족력 이런 것들 말씀드렸는데 위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나 또 실제로 자기가 또 위암에 걸렸던 또는 위암의 전 단계인 선종에 있었던 경우들은 당연히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많은 연구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치매의 위험성도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연령대와 상관없이 일단 발견이 되면 무조건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리코박터균이 검사에서 있다면 꼭 재진 치료하셔야 되는데 그거 항생제 이만큼씩 먹어요. 그거 어렵더라고요. 입에서 냄새가 확 올라와요. 저도 한번 해봤어요. 네.
나이가 들수록 또 위 기능도 약해져서 그러면 이 위 기능이 약해지면 위암 발병률도 높아지는 거예요. 네, 실제로 위암 환자들의 이 연령 구성비를 좀 살펴보게 되면요. 60대 이상 환자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33.4%고요. 70대 같은 경우도 27.6%, 또 50대가 18.2%니까 50대 이상이 거의 80% 정도,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흥미로운 게 남녀 성비인데요. 남성이 여성보다 위암에 걸릴 확률이 2.03배 더 높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렇구나. 2배 이상 꽤 많이 높은 편인데요. 네. 아마도 좀 더 회식 문화나 이런 것들이 잦게 있다 보니까 잦은 음주나 흡연, 또 헬리코박터 감염 같은 것들 때문에 이런 성비의 차이가 난다라고 예측하고 있죠. 네.